말씀드린 대로 잠시 기자회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질문응답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동작을 찾아주신 건데 그거는 이제 동작이 좀 막아야 하는 한강 벨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의견 한마디랑 유상형 후보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 한마디 주시죠. 네. 우리 연합뉴스 기자께서 어제도 왔는데 오늘 또 올 정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 받아가고, 자, 유상형 후보의 특장점이 어떤 거냐 이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4월 10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날입니다. 선거란 주권자가 일꾼에게 역할을 맡겼다가 일을 잘하면 일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면 다시 일을 맡기고, 이거 도전이 아니다, 무능하다, 일꾼 시키면 절대 안 되겠다 싶으면 해고하고 다시 새로운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게 바로 대의 정치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이 정권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나 중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한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제대로 행사하고 성과를 냈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동작을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상형 후보는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정권에게 탄압받았습니다. 이 정권의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상대 후보는 이 잘못된 정권을 만들어낸 중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언어로 한다면 각이 산다, 싸워볼만하다,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주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중요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한 인재 중에 가장 유능하고 가장 힘있는 후보를 동작을에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예정이 없이 오전 11시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왔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재판을 받으러 갔더니 오후로 재판이 시간이 변경이 됐다고 그래서 남는 시간이 한 2시간 있어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정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분수령과 같은 이 선거, 이 중요한 선거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을로 갑자기 왔습니다. 제가 오늘만이 아니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오고 자꾸 와서 마침내 동작을 확실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회견 중이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계세요. 그리고 유상형 후보가 가지는 특별한 장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경원 후보가 훌륭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정권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후보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 정권의 불의에 저항했던 정의의 화신 같은 유상형 후보가 가장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각별히 부탁해가지고
동작을로 오셨습니다. 여기 쉽지 않은 지역인 거 분명합니다. 유삼영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유삼영 후보를 배치했고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이거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이번 선거가 국정 심판이랑 그 미래 비전 두 가지 축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미래 비전에 관해서 오늘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심판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뭘 할지를 말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못했는데 선거란 상대 정치 세력을 심판하고 책임을 묻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 정권의 5대 실정을 심판하겠다. 뭐 하는지 아시죠?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도둑 추구했지 않습니까? 도주대사로 왔습니다. 도주대사로. 맞습니다. 대구멍으로 탈출했습니다. 도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 은폐에 관해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맞습니다. 양평고속도로 1조 원 가까이 드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국가 기반 시설을 특정인들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노선을 바꿨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명품백 말하고 싶지 않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하고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되겠죠. 주식 주가 조작, 일반 국민들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통정거래 한 번만 해도 처벌을 받는데 엄청난 주식 시세 차익을 남긴 대통령의 부인은 왜 수사조차도 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이채양명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평화위기, 민주 파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은 1, 2, 3, 4, 5 다섯 가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첫째, 1 여러분들이 불러주세요. 1 출생률 1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말이 됩니까? 2 물가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물가를 2% 이내로 통제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겠습니다. 3 일본에게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1% 성장 말은 됩니까? 3% 성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이었는데 군사력 6대 강국이었는데 지금 전쟁을 걱정하고 전 세계 무역 적자 200등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부끄럽습니다. 4대 강국으로 다시 우뚝 서겠습니다. 5. 주가가 절반으로 꺾였습니다. 주가지수 5천 시대를 다시 열어가겠습니다. 이채양명주 엄정하게 심판하고 1, 2, 3, 4, 5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여당이 조태호 입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 야당에서도 정봉주 의원 목발 병풍 발언을 논란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지금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도태우 후보가 이상한 말을 했는데 친일 발언을 했는데 공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민주당에도 무슨 목발 어쩌고 한 발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고 또 그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또 사과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도 오늘 오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말 실수 또 과장된 잘못된 표현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일 왜곡의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의 지배가 조선보다는 훨씬 나았다. 지배받는 거 훨씬 나았다. 이런 또는 반일 감정이 뭐라 그랬더라? 5.18에는 북한이 개입됐다. 5.18은 말고 반일 얘기니까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열등의식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다. 좋은 자원이다. 이런 발언들은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의식.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들이 국민을 존중하고 자주 독립의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